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 중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감면세액의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세액의 감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방법 중에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의 세율 20%를 곱하여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죠. 그래서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 특례 방법 중에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로서 세액 감면 전에 내가 낼 세금이 100이라고 하고 세액 감면 40을 받아 내가 낼 양도세는 60이라 하더라도 이 감면세액 40에 20%를 곱한 8원은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내가 부담할 세금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68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면세액의 한도입니다.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세액 감면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과세기간 감면 한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5년간 합계액 감면 한도도 있는데요. 5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토 감면은 1억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토 감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 다뤄본 적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의 신청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과세 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한 경우죠. 과세 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감면 신청서 또는 과세 이연 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세액 감면 받거나 과세 이연 받은 자에게 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받은 감면세액 또는 과세 이연 상당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 동그라미 5번 사유인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 3개월,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사유는 크게 동그라미 1번, 2번 사유와 동그라미 3, 4, 5 사유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1, 2번의 사유에는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이 이자 상당액만큼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동그라미 3, 4, 5번의 사유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자 상당액만큼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현금 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이 토지보상법에 보면 이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는 그 보상계약일로부터 대토 보상받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권리를 사고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대토 보상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유에 해당됐다고 했을 때 당초 받았던 세제 혜택을 추징을 하고 이자 상당액만큼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받았던 세제 혜택만큼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자 상당액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예외로서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의 원인이 협의 매수에 의한 것이거나 수용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초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해서 다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상당액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3, 4, 5번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대토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4번, 전매금지 위반 외의 사유로 현금부상으로 전환된 경우. 동그라미 5번,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받았던 세제 혜택만큼을 납부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상당액만큼은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앞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당초 대토 보상을 받은 납세자가 이러한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초 받은 세제 혜택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졌을 때 10%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10% 감면이 뭐냐 하면 토지 보상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먼저 현금 보상, 다음으로 채권 보상, 다음으로 대토 보상. 현금 보상의 경우 세액 감면율 10%였고요. 채권 보상의 경우 일반 채권의 경우 감면율 15%, 만기 특약 3년 이상인 경우 30%, 만기 특약 5년인 경우 세액 감면율이 40%였죠. 대토 보상의 경우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율이 40%였고요.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당초 대토 보상을 받은 경우로서 1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40%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 상당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금 보상을 받았을 때에 10% 세액 감면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 방법으로서 현금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사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당초 받았던 10%의 감면 세액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방법으로 세액 감면을 선택하든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하든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4, 5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은 적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법을 해석해보면 당초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0% 감면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방법으로서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0% 감면 적용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방법으로 당초에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1, 2번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10%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지만 동그라미 3, 4, 5번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10%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을 받은 경우로서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율 40%가 적용되지만 현금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액 감면율 10%가 적용되니 그 차액인 30%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상으로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